안녕하세요. 딜러는 입시책의 제임스입니다. 대학의 입시 과정을 이해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대학들은 입을 모아서 가장 공정하게 그리고 가장 투명하게 뽑겠다라고들 말들은 하고는 있지만요. 아무리 공정을 이야기해도 어느 한쪽은 불평을 하게 마련이고요.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투명할수록 이러한 불만들이 더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쟁이 치열한 명문대학들은요, 허스트 프로세스니 뭐니 하는 굉장히 공평하게 들리면서도 더욱더 파악하기 힘든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어서 수험생들과 부모님들은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점점 더 모호해가기만 하죠. 따라서 오늘은요, 이렇듯 모호한 입시 선발 과정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도와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전에도 제가 미국 대학 입시 사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몇 차례 걸쳐서 미국 명문대 입시 사정에 관한 방송을 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특히 명문대 입시 사정에 있어서 대학들이 지원자들을 어떤 식으로 누구와 비교해서 선발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프린스턴에 합격할 확률 또는 예일 대학에 합격할 확률 등등 특정 대학에 합격할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걸까요? 일반적으로는 어떤 특정 대학의 합격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할 때는요, 자신의 프로필을 해당 대학의 이전 합격자들의 평균 프로필과 비교를 해서 예측을 하고는 하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학교 카운슬러 선생님께 문의를 해서 이전 졸업생들 중에 해당 대학에 합격했던 학생이 있을 경우에 그 학생의 프로필과 비교를 해보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들도 이미 느끼고 계시다시피 그런 방법이 정확한 예측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할 거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사실 각 대학들이 알려주지 않는 한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만약 대학이 입학 사정 시에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비교하는지에 대해서 안다면 지원 가능 대학에 대한 예측과 대학의 입시 사정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학들은 도대체 지원자들을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하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학들이 신입생들을 선발할 때 모든 지원자들의 원서를 한 곳에 모아서 우수한 지원자 순으로 뽑을 것이라고,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 1000명 모집에 10,000명의 지원서가 왔을 때 1등부터 1000등까지 뽑을 것이라고들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요,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일단 성적 등 기본 조건들을 가지고 프리스크리닝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일단 대부분의 원서들은 비슷한 배경을 가진 지원 원서들끼리 모으는 분류 작업을 먼저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편리성이죠. 10,000명 중에 1,000명을 뽑는 것보다는요, 비슷한 부류의 학생들을 100명씩 100개의 그룹을 만들어서요, 이 중에 10명씩 뽑는 게 선발에 편리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한 요건이지만, 공정성입니다. 대학입시사정위원회는요, 모든 지원자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지원자들을 똑같은 저울 위에 올리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 인류사립고등학교에서 모든 과목에 개인 과외를 받으며 다양한 지원을 받는 부유한 집안의 학생과 AP나 다른 챌린지 과목들도 제공되지 않는 지방의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교에 다니면서 또 학교에 갔다 와서도 가사일이나 부업 일을 해야 하는 가난한 집안의 학생을 GPA나 SAT 점수와 같은 기준만을 가지고 그러한 같은 잣대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학생들은 부자이든 가난한 학생이든 대학이라는 환경에 오게 되면은 모두 같은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게 되고요. 또 똑같은 수업을 받는 등 모든 학생들이 거의 같은 환경에 있게 되기 때문에 입학사정위원회는 지원자가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자원을 얼마나 충분히 활용했는지를 평가하고 싶어 합니다. 다시 말해서 AP 과목이 20개 이상 개설되어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면서도 겨우 5개의 AP를 수강한 학생보다는요,
AP가 전혀 개설되지 않은 학교에 다니면서도 뭐 온라인 등을 통해서 두세 개의 AP를 들었다면 그 학생이 더 나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다양한 배경에 따른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대학들은 일정한 캐러거리라고 불리는 범주를 만들어서 같은 범주에 속하는 학생들끼리 비교를 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범주에는요, 인종, 국적, 성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따라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유학생들과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학생들은 서로 같은 비교군에 넣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출신 고교 또는 생활 환경, 지역 같은 것들도 따로 분류할 수 있는 그 캐러거리 안에 포함되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을 같은 배경 안에 모으는 그 캐러거리 안에는 출신 고교를 들 수가 있는데요. 대학 입학 사정위원회는 지원자들 중 같은 고등학교 출신의 학생들이 있는 경우에 비교하기를 원하죠. 현실적으로는 사실 수업이나 과외활동, 스포츠 여건 등 같은 환경에서 지내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실적을 가장 손쉽게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학들이 클래스 랭킹을 보고 싶어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전국의 각 고등학교에서 1등하고 2등만 뽑으면 되겠네 라고 하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수한 학군의 학교에서의 상위 10%와 지방의 시골 학교에서의 상위 10% 사이에는 분명한 격차가 있고요. 이러한 점을 입학 사정관들도 잘 알고 있어서 학교의 평판이나 실적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입시에 있어서 차등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끌어서 홀스틱 프로세스라는 모호한 명칭을 붙이기도 하죠. 두 번째는 각 개인의 환경이죠. 대학 지원자들은 모두 다양한 환경에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어떤 지원자들은 부모, 형제 등 이미 대학을 다녔거나 현재 다니고 있는 가족, 친지들로 인해서 넘쳐나는 대학에 대한 리소스와 공부나 과외 활동에만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자란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요. 반면에 어떤 지원자들은 과외 활동 대신에 동생들을 챙기고 부업을 해야 하는 등 어려운 그런 학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환경의 학생이 GPA 4.0에 SAT 1500이고 어려운 환경의 학생이 GPA 3.9에 SAT 1480점이었다고 이 둘을 비교해서 좋은 환경의 학생이 더 우수하다라고 단언할 수는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좋은 환경의 학생에게 핸디캡을 준다든가 나쁜 환경의 학생에게 무조건 어드밴티지를 준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대학의 입시사정위원회는 자신들의 대학 환경에서 누가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은 가능한 상황을 공정하게 유지하고 주어진 대학 환경에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지원자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지원자들끼리 비교를 하려 한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캐러거리 안에는 지역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 대학의 지원자들은 전 세계 수많은 국가로부터 오고 있고요. 각 나라 또는 지역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기회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미국 뉴저지에 거주하는 학생과 인도에서 거주하는 학생은 서로 다른 기회와 다른 리소스를 가지고 있고요. 이들을 같이 비교하는 일은 무척 힘들고 불공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대개의 경우에 입학사정위원회는요, 지원자들을 국가별 또는 지역별로 나누어서 비슷한 지역의 학생들끼리 비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대학들은 신입생 선발 과정에 있어서 대학마다 고유한 방법을 가지고 평가합니다만 최소한 최상위권 대학들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린 최소한의 환경에 따라서 나누어 평가하는 방식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에서 말씀드린 범주와 관계없이 별도의 범주에 속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대학은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자기들이 필요한 학생들을 선발하기 원합니다.
명문대학으로 분류되는 대학들은요, 학교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는 조건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필요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원자들을 별도의 범주에 넣어서 입학의 특혜를 주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보통 디비전 1 학교 같은 경우에는 32개의 스포츠팀이 필요한데, 그러한 스포츠팀들을 유지하기 위한 뛰어난 운동선수라든가 뭐 특수 레가시를 갖고 있다든가 음악가나 예술가 또는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정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거나 관심을 보이거나 그런 프로그램을 잘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을 가진 학생 등 학교가 필요로 하는 일명 후크를 가진 학생들을 별도의 범주에 넣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요구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남초 전공의 여자 지원자라든가 이전까지 지원이 거의 없던 지역 출신의 지원자 등등의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별도의 범주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러한 범주에 속한 학생들은 뭐 아무런 경쟁 없이 무조건 입학이 가능하냐? 당연히 그런 것은 아니죠. 대신에 이 별도 범주에 속한 지원자들은요, 오직 같은 후크를 가진 지원자들과만 경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일반 지원자들이나 이 별도의 범주에 속한 모든 이들과 함께 경쟁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축구팀에서 선수를 모집한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골키퍼 포지션이 필요할 경우에 골키퍼 지원자들끼리만 비교를 하지 무슨 미드필더나 윙 포지션 지원자와 비교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뭐 오케스트라에서 뭐 첼리스트가 필요하다라고 할 경우에 당연히 첼리스트 지원자들끼리만 경쟁을 하면 되지 뭐 드러머나 바이올리니스트 지원자들과 함께 비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경쟁이 적게 되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합격 확률이 높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후크의 지원자가 몰렸을 경우에는 합격을 결코 장담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입학 지원 시에 입학 결정에 있어서 어떻게 비교되고 누구와 경쟁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뭐 여러분이 누구와 경쟁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로 여러분들의 입학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요, 미국 대학 평가 과정을 올바르게 이해하심으로써 일부에서 비밀스럽게 마치 뭐 대단한 꼼수가 있는 듯 현혹하는 말에 속아서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시거나 또는 해보지도 않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학생의 실력과 관심에 따라서 자신있게 소신 지원하시는 것이 올바른 지원 방향이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입시 전문가 제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